김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마을 행복 디자이너입니다. 3기였고요. 근데 공교롭게 또 우리 마을 디자이너 우리 3기 우리 같은 분과에 계셨던 분들이 또 손 들어주세요. 한 3분, 4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고 제가 2018년에 씨앗 단계부터 시작해서 새싹 열매. 그때는 3년이면 졸업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3년 재밌게 있었습니다. 하고 내가 저도 그 열매 단계를 해봤지만 아마 여기 활동가들 열매 꼭 그 열매마을 공동체 대표자님이 아니어도 현장 활동가들의 느끼는 부분은 아마 요거죠. 인력 부족. 저도 마을 지원 행복 디자인을 2년 정도 하면서 마을 지원 이렇게 컨설팅이나 지원을 나가 보면 그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장님이나 그 대표님들이 꼭 하신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없다고. 첫 말이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는 청년들이 없죠. 청년들이 없고 많은 어르신들만 고령화된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위주로 지역이 이렇게 유지돼가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여기 계시는 활동가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부분이겠지만 아마 지금의 어머님 세대들이 자꾸 하시면 과연 그때는 누가 남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또 그 중간 지원 센터에 계시는 우리 센터장님들 여러분 오셨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 아마 면 단위는 아마 읍 소재지로 통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제는 지역 소멸이 너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발등에 떨어진 현실입니다. 이거 직시하실 걸로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 그 열매 단계에서는 이런 과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고령화 문제, 청년 유출 문제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이래서 현장에 우리 뒤를 이어줄 후배들이 없지만 네 번째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열매단위까지 오면서 이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드리는 거는 우리 어떤 사업을 할 때 보통 500만 원부터 시작하죠. 이 사업을 하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고 그중에 내 공동체를 내 다음 후배들을 길러내라는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센터장님들, 중간지원센터 직원 여러분들, 또 현장 활동가님들, 또 열매마을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시급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을 정말 염두에 두고 진행해 왔습니다. 현장에 나오면 없다고 하는데 또 찾아보면 다 또 있어요. 있습니다. 그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정말이에요.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고 찾아내야 되고요. 아마 그래서 저도 우리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텐데 제가 뒤편에 기본에 충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요게 금강아파트 소식지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게 저 위에 날짜 보면 6호로 돼 있는데 2018년도 6월 달에 저희 아파트에서 이걸 어떻게 주민 참여를 유도해내느냐 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민의 그 마을 리더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저희 아파트들도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이다 보니까 신혼 부부들도 좀 있고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동네 소식과 함께 소식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배포를 해보자. 해서 한참 열심히 할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주민 전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정말 별거 아닌 소식, 그 시시콜콜 이렇게 활자를 좀 크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먼저 공개가 먼저입니다. 공개가. 그래서 저도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현장에 나가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부분들이 우리 동네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현장 또 이장님들이 그냥 공개를 안 해요. 보통 공개를 안 하고 맨 사람 없다고 그래.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그 뭡니까 시행착오를 좀 겪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근데 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쉬웠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꿔서 먼저 전해드리고 먼저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한 명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번 다 아신 부분일 텐데 정말 그 활동하시면서 또 중간지원조직센터에서도 요거 지금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을 내야 되는 그런 도전과제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정말 찾아내야 됩니다. 요거. 자, 다음은 재정 운용성이죠. 재정 운용성. 보통 지금 이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공동체 뭐 5명 이상 만들어서 바로 들어오신 공동체 거의 없어요. 제 말이 맞죠? 보통 십시일반 하거나 현장에서 최하 1, 2년, 최하 몇 년씩 활동하다가 이 보조사업 들어오시죠. 저도 그 처음에 그 우리 마을에 그 무안구청 공무원이 한 분 사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지역 공동체 팀으로 발령이 났네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런 공무원 사업이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 임찬희 대표 회장을 하면서 그 전에 제 아파트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아파트가 좀 부도나서 막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민들 조직해내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국회 한 4년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특별법을 개정을 해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 형성이 되고 활성화가 된 그 조직력을 가지고 십시일반에서 또 아파트는 돈이 있어요. 아파트 공동체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동체 활동하기 너무 좋습니다. 장소 있죠, 돈이 있죠. 외부 지원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군청 지역 공동체로 발령나신 그 누님이 근데 저를 꼬신 거죠. 처음에 안 한다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공동적인 상황인데 보조금 써보면 어때요? 좀 성가시죠. 좀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워. 이거 공문 안 잡아보고 정상 안 해보신 분들 정말 피곤합니다. 마을 지원할 때 그런 보고 정말 피곤합니다. 이거 별것도 아닌데 안 해보신 분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님 나 안 할래요. 피곤한 게 매번 그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씨앗 단계 들어왔는데 뭐 이런 재정 의존성 그 열매 단계까지 거치고 이후에 뭘 또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이 보조금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할 거냐. 요거 핵심입니다. 후배 발굴 육성 못하고 재정 운전성 탈피 못하면 그 공동체 사라집니다. 이해가시죠? 네. 요 2개까지 키포인트 제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요. 제가 지역사회 연계 필요 요거를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우리 활동가 여러분들 지역에서 소소하게 활동 겁나 많이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렵더라도 보도자료 내십시오. 지역에 뭐 화순신문 이런 거 많이 있죠. 영광 군민신문, 여수 시민신문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언론사에서는 그런 소소한 기사를 보도자료 배포해 주잖아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사 쓸 게 없어. 진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소소하게 행사를 하시더라도 꼭 보도자료 쓰십시오. 하시고 열매마을에 활동하시면서 요즘 AI 인공지능 열풍이잖아요. 보도자료 5분 만에 쓸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저도 너무 인공지능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정말 보도자료 얼마나 머리 아파요. 진짜 진짜
전라도 말로 머리 지내려보잖아요. 머리 그 다른 말 생각 안 날 때 인공지능에 인풋 넣어주면 아웃풋 제대로 나와봅니다. 그거 조금 선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여기 센터 관계자분들 계시니까 가능하면 센터에서 예산 얼마 들도 안 해요. 강사 2시간 불리면 한 20만 원이면 해줍니다. 그래서 현장 활동가들 그런 불필요한 곳에 열정 낭비하지 않도록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한 번씩 해주십시오. 해주신 혹시 센터 있나요? 우리 여수 신임 센터장님, 네, 꼭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아셨어요? 아우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 어디 하순이시셨나요? 한번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공유하십시오. 공유. 우리 선생님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안 그래도 현장 활동가들 시간도 없고 빠듯해요. 이거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크게 중요치 않은 일은 인공지능한테 하시고 우리는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요거. 다음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자, 협력입니다. 협력. 자, 요거는 그 중간 지원 센터 분들께 좀 부탁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가 무안에 사는데 무안에는 또 안 오셔가지고 굉장히 무안한데 정말 중간지원센터에서 조금 인지는 저보다 다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지역에 가보면 여러 가지 그 공동체가 있죠. 그 중에 뭐 교육 공동체, 또 뭐 마을 공동체, 또 뭐 공동체가 있나요? 그냥 뭐 취미로 하는 진짜 순수 뭐 취미 동아리 공동체. 지역에는 이런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서로 모여서 정보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협력할 수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자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중간지원센터 편합니다. 정말입니다. 그걸 안 하니까 중간지원센터가 힘든 거예요. 보통 중간지원센터에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공동체들이 놓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 두 개 이해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제안입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관점에서 이 공동체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나 이런 생각을 화두로 좀 던지고 싶어요. 두 번째, 사회적 경제로의 진출말이 정답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로 정말 확실한 목표와 상품과 자원과 계획이 있는 데는 사회적 공동체를 꼭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이 공동체도 돈이 됩니다. 가능하면 돈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최고죠. 일자 창출하고.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사회적 진출하면 힘듭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자원과 목표가 있으면 도와줄 때가 많지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고 확실한 게 있으면 진출하셔야 되고 돈을 만들어내야 되고 일자 창출해내야 되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1번 기본에 충실한 공동체가 최고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동체가 뭐냐? 보조금 안 들어도 우리 공동체 활동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활동가분들 10,000원씩만 주라고 하면 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으로도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구축. 요즘 ESG 열풍입니다. 기업들 ESG 관련 봉사활동 하려고 어디하고 묻어가지 찾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하시고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지역 연계로 풀어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1번은 뭐 기본에 충실 8,000개 마을이 기본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는 게 저는 마을 공동체 이 지원센터의 최고의 목표라고 보고요. 사회적 공동체 진짜 공동체 발굴 육성 플랜 재점검 요거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지역에 정말 숨어있는 보석 같은 활동가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인력들을
예를 들어 뭐 주민자치위원회 상근 간사 한 3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런 뭡니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제공해주면 연봉 3천 줘가지고 3억의 성과가 나와버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걸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아야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한번 네가 이미지로 형상화시켜줘 했더니 요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주네요. 정말 마음이 부자인 분처럼 보이시죠? 정말 현장의 활동가들, 센터장님들 이거 진짜 마음이 가난하신 분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두 번째 써놨죠. 속이 썩는 사람이라고. 속 썩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는 항상 그 지역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누가 알아봐주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마라. 우리가 정말 지역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사람들을 알아봐 줘야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순서대로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먼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책자에는 좀그 순서가 좀 있는데 책자대로 안 하고 여러분들 좀 편하시도록 제일 가쪽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김동관 부장님, 정소영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김병식 오늘은 우리 김병식 그 센터장님은 센터장님 뭐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분양의 옥룡마을 열배마을까지 하셨던 대표님 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성한 사람 분도 우리 저기 말격 대표님이 아닌 우리 공동체 대표님 자격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먼저 김동관 부장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발표하게 된 광주광역 속과는 발전협의회 김동관입니다. 그 시작해서 열매로 이루어지는 마을에 대한 이제 이 운동에 대한 초창기부터 이제 현장을 다녔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열매 마을이 이제 도로가는 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라는 의문부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광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런 그 기획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조건 5년 동안 지원하는 벽치마을이 가능한 마을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5년 동안 지원해놓고 나서 보니까 마을에서 변화에 대한 기업 부분들이 굉장히 느리다는 걸 알았어요. 광주조차도. 왜냐하면 굉장히 느슨한 조직이고 마을은 언제나 들어서고 나가는 그런 그 쉴틈 없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설을 바라보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이제 5년간 지원을 했다가 어떤 기회 봤을 때 탄생하고 이 정도는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운영을 수행하게 된 계기가 정확한 어떤 직신한 진단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광주에서도 10년,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마을운동하는 공동체, 지자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매년 정말 치열하게 직시하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으로 방향을 이제 바꾸고 나가면서 진행하는 공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잘 피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저희가 매년 좀 매섭게 직시를 하기 위한 진단을 좀 많이 해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보수금을 교부하는 교부 측에서 그리고 연구 진단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86페이지 좀 보시면 우리 마을 수가능성 진단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수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부분을 빗대어서 진단을 하는 건데 광주에 제가 갖고 온 틀은 동훈마을이라고 해서 우남 1, 2, 3동하고 동림동 이 네 군데의 마을을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지금은 한 개의 마을이 마을의제를 실천하는 데 한계가 왔어요. 광주는. 예를 들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남 1동에 우남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남 1동에 이제 이렇게 행정구역에 있을 뿐인데 마을의제를 발굴할 때 2동, 3동, 그 다음에 우남 동림동에 있는 주민들은 우남동에 대한 우남산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지 않아요. 왜? 행정구역이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산은 하나인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남 1, 2, 3동, 동림동을 묶어가지고 마을 권역을 묶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큰 권역인데 이를테면
우리 마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리고 우리가 마을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는 마을들끼리 묶어가지고 한 3개에서 4개 마을 정도 방향을 묶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을 이제 가져가기도 합니다. 전남은 이런 솔직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이 의제는 유엔에서부터 출발해서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고 지금 전남에도 지금 여수, 영광, 신안, 담양, 순천 이 등지에는 지금 있거나 지금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이 목표가. 근데 지자체 걸 떠나더라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지구에 살면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이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 그 유엔의 목적이고 지자체 그리고 우리 마을로 들어갔을 때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을을 진단해보는 습관을 발전 목표에 대한 진단에 대한 키트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87페이지는 지금 사람이라는 틀에서 1, 2, 3, 4, 5, 11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주민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은 88페이지에 번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89페이지 환경에 대한 부분, 90페이지는 우리 마을 평화와 협력 강화를 위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최근 한 5년 이내에 마을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진행해 나갔던 모든 마을 활동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 마을의 강점과 단점을 찾아보고 우리 마을이 지속 가능했는가에 대한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어요. 91페이지를 보시면 91페이지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속가능 발전 목표를 마을의 성과 지표로 일단 둡니다. 왜 이렇게 보편화가 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광주광역시도 포함해가지고 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가능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각 지자체별로 속가능 발전 목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목표를 가지고 2년 동안 2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 다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게 되게 많이 유행처럼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보통 또 네, 통일된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 지표, 조건의 발전 지표, 주민 자원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마을의 성장이나 성과 지표를 두고 있고 이거를 많이 표준화해서 진행을 되고 있는데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보시면 1번부터 17번까지의 목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과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몇 개를 설정을 하고 진행에 따라서 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평가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우리 마을에서 이 지표가 과연 필요한데 우리 마을은 어떤 지표를 좀 더 만들어보지? 라고 하는 어떤 진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우리 마을을 직시하고 진단해보고 성찰하는 과정을 우리 지금 열매마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이런 지자체를 진단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정소영 대표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열매 단계까지 4년에 걸쳐서 감당을 했을 때 특별히 저는 몇 단위도 아니라 6단위에 살고 있고 저희 마을의 청장년층이 유입됐을 때 어떻게 우리 마을에 애착을 갖고 갈등 없이 잘 정수할까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좀 맞춰서 저희들은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서 다시 마을에 돌아온 때가 27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27년 전에 우리 마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어떤 게 똑같냐면 우리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 도시로 나간다. 항상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마을을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우리는 고등학교 이상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이 좀 자원이 되자.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어른들한테 필요한 거 자원이 되자는 마음으로 공동체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를 담아낼 그릇, 그러니까 구슬을 꿰일 수 있는 그릇이 돼준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량의 강사비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매 단계를 하면서 정말 즐겁게 굉장히 그 마을 여기 지원센터에서 가르쳐준 대로 교과서적으로 저희는 좀 이렇게 실행했던 저희 파트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매 단계를 끝나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빼어낸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남아있고 아마 그런 고민들이 지금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 세대가 어우러져야 되니까 굉장히 그 어우러지는 분위기도 조성했고요. 굉장히 청년들한테 무서웠던 그 마을 회관 입성과 더불어서 마을 주민들과의 이런 공개와 그 신뢰성은 지금 회복되어진 좀 단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가운데도 이제 정주하겠다 하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저희한테 주어진 자산은 뭐였냐면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안을 만들어서 살아낼 수 있는 좀 힘이 좀 저희들한테 생겼다는 부분. 그러면 이제 열매 단계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까가 저희들한테 있는데 저희는 오늘 토론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보면 열매 단계 이후에 우리에게는 네트워크 구축이 진짜 필요하다. 오늘이 아까 노정기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또랑또랑하면서 다 들었어요. 집중력 있게. 1시간이어서 짧았지만 우리는 이 부분도 배워야 된다. 공동체 새싹 씨앗 새싹 열매 단계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공부도 했지만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일군 공동체인데 돈이라는 문제, 사업이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서 깨질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넘어질 수 없다, 다시금 회복하려면 더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동체의 특성상 공동체 생태계가 구축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깨지는 건 한순간인데 그중에 제일 위험한 요소가 사업이고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 실패와 성공담도 중요하고 끊임없이 질의응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이제 우리 단연간 마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 멈춰있는 동안에 무서워서 그러니까 경제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전에 무서워서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다시 떠나야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고민해야 되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특히 청장년층들을 위해서는 경제적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아직 공부는 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역별로 그래도 공동체를 하면서 영역별로 했던 공부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제2의 학습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자의 파트에서 지금 다시금 제2의 편입을 해서라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고 아까 그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습과 롤 모델이 필요하다.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토론과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는 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열매 단계 줌 했을 때 저희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우고 잘 남기고라는 네 주제로 감당했을 때에 잘 배우고 파트에 잘 남기고 파트에 꼭 우리 이 동네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대학생들 다 와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 이 지역에 돌아왔을 때에 선배 세대인 저희들이 언제든 돌아왔을 때 우리처럼 막 씨름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 선배의 몫을 감당하되 꼭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연대될 수 있는지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처럼 저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서 말하신 분들처럼 주민과 기관 협력해야지 적은 자원 속에서 이 지역 안에서는 선순환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성한 사람들 우리 김양순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가 굉장히 뜻깊은 건 2014년 2월에 그 성한 사람들이 최초로 태동을 했거든요. 무교집 98쪽입니다. 이 5분짜리로 할 거면 좀 5분짜리만 발표하게끔 해야 되는데 15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마감에 허덕이면서 엄청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일단 5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나주에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주민들이 주동하고 행정에서 뒷받침한다. 정말 허울 좋은 이 말에 속아서 주민들이 밤마다 모이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주민들이 뭔가 해야 되는구나 해서 시작했던 이 모임이 바로 성한 사람들이고요. 나주 읍성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어쨌든 읍성안 개구리처럼 이 읍성안에서 한번 놀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성한 사람들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2015년도에 협동조합 설립을 하고 전라남도 예비 마을 기업이 됐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마을을 위해서 낮에는 각자 뭐 직장에서 일하고 또 비오기 전날은 텃밭
뭐 마을에 텃밭 가꾸기, 그 비온 다음 날은 동네 공터 읽어서 뭐 게릴라 가든 만들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밤에는 모여서 이렇게 우리 동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활동을 쭉 해오다가 2019년부터 씨앗 단계, 세탁 단계, 열매 단계를 거치면서 정말 눈물겨운 종잣돈 4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2천만 원 열매 단계까지 거치면서 저희는 비로소 열매 단계를 거치면서 저희 사무실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갖게 됐던 그 감격적인 해가 바로 2000년도였습니다. 2020년이었네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준비했던 게 언제까지 너희 그 보조금만 받아서 일할래? 저희 스스로 자립해라 해가지고 준비했던 게 마을기업 준비였죠. 그래서 마을기업 준비를 위해서 이제 2021년도 이제 뭐 하는데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되는 겁니다. 마을 공동체는 오롯이 봉사하고 주민들이 대가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마을 기업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돈벌이도 안 되고 그러면 주민들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3번 미역국을 먹고 2020년도에 열매 단계를 하면서 작전을 짜가지고 그러면 집수리 정리 수납 그리고 우리가 낮에는 일하지만 밤에는 모여서 연극 연습해가지고 연극을 가지고 이제 공연하면서 출연료 받는 이런 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돈 버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행안부 마을 기업을 2년차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열매 단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로서 기틀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 성과는 쭉 써놓은 여러 가지 장황한 이런 말 속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마을 공동체가 그 마을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만 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냐 저희는 이제 씨앗과 새싹 열매를 거쳤기 때문에 숲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변에는 많은 마을 공동체가 있고 많은 이런 활동들을 하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 있다 보니까 저는 늘 그래요. 저분들이 우리 와가지고 좀 뭐 도와주고 우리한테 노하우 전수해주면 우리가 좀 더 확장할 수 있겠다. 저 활동가분 진짜 귀한 분인데 우리 강사로라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저희는 많은 분들과 견학도 많이 하고 찾아오는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활동들을 해서요. 이제는 저희가 나주 읍성 아니라고 하는 이 우물을 벗어나서 나주시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라남도의 마을 공동체로서 어떻게 보면 숲을 이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매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계속 이제 그 열매를 계속 따먹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거는 마을 공동체냐, 마을 경제 공동체냐, 사회적 경제 기업이냐 이걸 가지고 이 센터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요구와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마을 공동체로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마을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무너진 흙돌담 고쳐가지고 돈 받으면 그걸로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시간당 10,000원씩 이렇게 그 소득도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연말연시 불우유토끼 한두 번 하는데 우리는 연중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사실 올해 300만 원짜리 온마을 동봉공동체 하면서 야 너희는 마을 기업이면서 이걸 꼭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런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우리가 돈 버는 기업으로 돈 버는 일을 해가지고 여기에 자부담해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의 모태는 마을 공동체고 우리 주변에 돌봐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분법적인 이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직접 더 큰 꿈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마을 기업이 되고 협동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문화예술 교육 사업, 문화체육부에서 5천만 원짜리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중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을 활동 주민들과의 그 연대성이라든지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아까 그 강사님 겁나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 활동가라는 직업군이 된 거예요. 그 맨 마지막 장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우리 김병식 센터장님, 우리 대표님이라고 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열매 단계까지 오기 과정에 추진 계획은 공동체 민원 운영까지 동백군 민행사 추진입니다. 이 말하다시피 마을 단위 아니고 면 단위 행사입니다. 면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사업명은 올해 시민 전통문화 이어가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원의 구성은 민간 사회단체장 위주로 해서 2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슬로건은 하늘의 감사, 이웃과 나눔입니다. 주요 내용은 올배 심리를 하기 위한 배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확해서 추수 감사 제리 행사도 하고 올배쌀 밥으로 밥을 지어서 나눔 잔치를 합니다. 근데 나눔 잔치가 지역 민민 행사로 하는데 이장이나 사회단체장, 기관단체장을 쌀 불러는 몇 단위 행사를 한 번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이 26개 마을이 있는데 26개 마을을 한 달간에 걸쳐서 동시에 쌓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고요. 소요 예산은 그때 2천만 원 연매 단계에서 보조금으로 받았고 150만 원 저희들이 이제 자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공간 개선이 당연히 딸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동백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체험 활동 등을 위해서 공간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올배 심리를 아시죠?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올배 일찍이 수확한 배를 갖고 찐쌀을 만들어서 밥을 해서 나누는 행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경이 뭐냐면 제가 이제 옥룡매이라는 면사무소로 발령을 받아서 공무원인데 갔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단체에서 와서 이게 동백 축제가 아니라 동백산이 굉장히 그 면에 큰 거 있어요. 이걸 꼭 할 수 있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옥룡 출신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 한 번 오고 나면 돈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정 오고 싶다. 몇 번을 찾아오는 거예요. 한 세도 번을. 그래서 그러면 면민 대표, 이장님, 사회단체장을 싹 불러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한번 들어보자. 찬성이 70% 이상, 50%가 아니라 70% 이상만 하면 한번 해보자고. 왜냐하면 계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다 하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17년도에 이제 동백 문화 행사를 딱 한 거예요. 축제는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주민들이 2억을 모아주는 거예요. 몇 달에 면민들이. 그런데 이 행사를 멋지게 했죠. 그랬더니 1년이 딱 지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면민들이.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올배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는 면민들한테 뭔가 혜택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밥 한 끼 사주면 온 사람 오고 아는 사람 아니잖아. 그래 마을 단위로 올개설을 전부 보내주자. 그래가지고 마을 잔치를 하게끔 하자 해서 이제 이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실정은 3년간을 쭉 했는데 근데 이게 보답성 행사죠. 그러니까 이거 슬로건이 하늘의 감사 이웃과 나누는 게 참 슬로건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진 실정은 1회부터 4회까지 했는데 뭐 이건 설명을 드릴 것 없고 그런 내용으로 했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다만 그 주요 내용에서 보면은 뭐 공동체 예배나 친환경 배농사나 올배심 난단장을 쭉 이어오다가 이제 3회째 와가지고 올배심이 체험 행사를 그 멘단이 초등학생들을 불러서 이제 올배심리는 이런 거다는 체험 행사를 했고 4회째 와서는 이게 동백을 갖거나 지역 특산물 갖고 이걸 자원을 개발합니다.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품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좀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열매 단계를 4회째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추진 성과가 뭐냐면 감사와 나눔의 올면서 전통 문화 행사니까 지역의 이 사회단체들 간에 공동체 회복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가치 있는 전통 문화를 복원시켰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회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자원을 하려고 특화 상품을 개발해 보니까 아직 이제 상품으로 안 나서는 소득 기반을 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뭐가 있냐 하면 상품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간 개선을 동백창고로 했는데 체험에 간다는 것 말고 동백 행사를 말고는 이 상품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에 부단히 노력하는데 공동체 활동의 최종 목표는 지속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조사업으로 받아와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했나? 아, 이거 저기 동병문화행사 자금 있잖아요. 이걸로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맨날 몇 단위에서 그 사회단체에서 그냥 마을이 스스로 해볼 수 없겠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을은 현재 한 개의 마을이 이 공동체 사업으로 마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아시고, 이제 향후 과제를 그렇게 얘기했고, 보조금 중단해도 전통문화 행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는 첫째, 이 지도자는 희생을 동반한 봉사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 그 민간단체들하고 네트워크를 잘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향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거에 계속 반복하지 말고 뭔가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달려려면 영향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열매 단계까지 또 훌륭하게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이야기 좀 들을 수 있도록 질문 위주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 첫째 단계를 하고 있는데 열매 단계를 마치고 나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의견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열매 단계까지 하면서 사실은 또 너무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아쉬운 부분 좀 덜했고요. 마을 공동체를 그럼 4년, 그러니까 새싹을 저희 2번 주었거든요. 그래서 2번을 주고 그러니까 3년이 아닌 4년을 할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1년에 어떻게 이렇게 한 단계씩을 뛰어넘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새싹을 2번 할 수 있게 돼서 좀 그동안에 좀 공부도 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아까 좀 직시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 좀 2번 주어준 게 좋고, 마지막 4번째 열매 단계에서는 그래도 아까처럼 우리 마을에 좀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어떤 그런 기획적인 것을 많이 줘서 역할별로 다 전문성을 좀 강화했는데, 아마 열매 단계를 마지막에 하실 때 저는 다른 공동체한테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 새싹에 갈 때 새싹이 그래도 2번이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2019년에서 20년도까지는 제가 대표였었어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저 한 사람 위주로 공동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계도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보고, 그래서 제가 계속 뒤에서 봐드리고, 그 다음에 그 파트별로 활동을 할 때도 좀 뒤에서 지원하고, 우리 활동가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속에 반드시 활동가를 여러 사람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 군의 간부라고 하는 것처럼 좀 각 영역별로 반드시 역할을 좀 배분하여야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열매 단계도 감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라기보다 열매 단계까지 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지만 벌써 마을학교도 대표가 다 따로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행복 공동체도 따로, 돌봄 공동체도 따로 대표가 세워져 있어서 그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발판이 되어줬던 게 바로 공동체 4년 동안의 이양 활동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서 역량 강화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 계속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오사람 공동체 민경석입니다. 저희는 활동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해서 한 20여 가지 농사를 관농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우선권을 주었던 사람이어서 이제 4년 동안 활동가 생활 활동을 하면서 씨앗 단계 300만 원, 새싹 단계 5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600만 원, 열매 단계 갔는데 2천만 원이라고 하더니 1000만 원을 해갖고도 서울 보증보험을 끊어서 1000만 원을 주고 말았던 국면에서 우리 김경식 토론님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희들 같이로 이렇게 공기빛깔 맑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었는데 정말로 행정에서 이렇게 잘려놓고 열매 단계로 마감을 지나가니까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좀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우리 김경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사업까지도 나중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진 것 같아서 좀 도움을 받고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 가지 농사를 하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까지 하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네. 정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한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거든요.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마을에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르고 싶냐 하면 10월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다음 차기에. 원래 신점은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자신은.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나간다가는 올배심이 맨따에 한번 쫙 해보면요. 26개 마을 금방 됩니다. 300배만 기르면 충분합니다. 벼농사 300배만 합니다. 그러면 그 올배쌀 다 잡수고 나면요. 이걸 누가 했다냐? 머리를 누가 썼냐? 그 경석 씨가 했다더라. 김경석 씨가.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면은 예산이 군 따위는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라서 준 것 이런 것들이 그 이해를 하시고 고양시는 외람되는 좀 예산이 많아서 크게 뭐 보태줍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아까 선거 얘기도 몇 번 나와시는데 생각 있으신 분은 이거 하세요. 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지금 연세가 어찌 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선배님이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잘 따를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사람 키우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네. 예, 오늘 이렇게 공동체와 법이 마을 개혁 이런 문제로 토론을 한다는 거 같거든요. 이제 공동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지 개혁을 중심으로 할 건지 고민이 되는 것도 있었던 거고요. 이것 때문에 아니고요. 이런 토론을 좀 하게 되면 비만이라는 것보다는 사회적 경제 센터도 있고 마을 공동체 도에서 팀장도 왔고 그러면 사회적 경제 팀장도 좀 와서 실질적으로 마을 개혁이 공동체가 앞으로 마을 개혁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토론을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러면 마을 기업이 경제가 중요한 건지 공동체가 중요한 건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질문을 어느 분한테 하고 싶으신가요? 정부한테요? 저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저희가 올해 안에 좀 기획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마을하고 연관된 사회적 경제 영역, 도시재생, 또 우리 체험교양마을이나 기동기촌, 그다음에 우리 농촌 활성화 관련된 뭐 이런 모든 부분을 좀 어우르는 우리 마을하고 연관된 종합 토론회를 한번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우리 마을 공동 참마당에서 끝나고 한번 그 계획을 좀 잡고 있어서 몇 년의 사업들은 저희도 그 방금 말씀하셨던 좀 연관된 분야하고 좀 연계해서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공동체 중심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사실은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보다는 훨씬 큰 개념이 우리 공동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사회적 경제라든가 우리 주민자치라든가 아니면 또 뭐 복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분 부연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저기 김종관 부장님 혹시 우리 지속가능 관련된 부분하고 방금 질문했던 거하고 같이 좀 한번 부탁할게요. 다른 건 아니고요. 요즘 굉장히 ESG 경영에 대해서도 대단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발떨어질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최근에 들었던 저한테 들어온 질문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ESG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내려올 때 ESG 경영 보고서를 만들지 않으면 예산 지원에 이제 심각한 우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조직 간의 운영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운영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 사람을 키우는 것 자체를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지역도 ESG 경영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남기는가, 마을 공동체는 이꼴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이 마을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뭔가 사업을 남긴다기보다는 사람을 남긴다는 그런 심정으로 마을 활동이든 마을 기업의 활동이든 이런 부분들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광주 지역에서는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욕구 인정 체계, 그러니까 마을 활동 인정 체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마을 활동을 했는데 그 마을 활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소득을 취하지, 그러니까 그 소득이라는 것이 사회적 소득이에요. 금전적인 소득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최근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타임뱅크라고 해서 내가 마을 활동을 이만큼 했으면 우리 마을에 필요한 활동도 해당하는 어떤 다른 주민들이 와서 도울 수 있는 형태의 타임뱅크의 형태의 이제 활동을 띄기도 하면서 이제 이 인정체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막 전국적으로 지금 이 마을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인정 욕구 그리고 인정 체계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전남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의제로 발굴되고 논의가 됐으면 좋은 부분입니다. 네. 그 김양순 대표님 혹시 마을기업 같이 하고 계신데 우리 마을기업과 연계해가지고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자, 마을 공동체 안에 마을 기업도 있고 마을 학교, 시민극단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오랜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교육 다니고 또 기획서 내고 특히 역량 강화 이거 하라고 신청 많이 받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바빠 누구 참여할 사람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빼지 마시고요. 진짜 단체에서 대표 끝난 다음에 그 임기가 있잖아요. 협동조합은 2년씩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앞에 정소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끝나더라도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 후진을 키우는 일이 진짜 중요하고요. 특히 마을 기업과 마을 공동체는 일맥상통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지 공짜로 하는 일은 내가 안 해. 그렇지만 내가 돈 받는 일은 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일단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요. 이로써 우리 지역에 많은 이렇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좀 복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1365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자원봉사 하는 거 그거 그대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내가 병원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보상 받아라. 이게 또 하나의 사회적인 보상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치로 갖고는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우리 폐 현수막을 이렇게 자원으로 활용해서 비닐 안 쓰게, 폐를 플라스틱 안 쓰게 하는 이런 마을 기업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사안, 특히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이 사안들을 접목해 보시는 게 엄청 크게 큰 도움이 되시리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어성준 대표님이 이제 그 말공동체 10몇 대표를 하셨고 지금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좀 하시니까 우리 말공동체와 주민자치 관련돼서 짧게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현장에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느끼실 거예요. 그게 정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활동의 범위를 좀 높이면 주민자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위로와 격려와 이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말씀드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은 돕게 돼 있는 거니까 정말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총소영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마을에 애착을 갖고 그 정주를 하려면
마을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 아동들하고 도시에 나가 있는 청년들에게 그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배움의 장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래 세대와의 소통에 관한 그 좀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고공군의 지금 인구 감소 절벽입니다. 그래서 청년층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을까 좀 대안을 제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열매 단계를 할 때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강사가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역에 있었던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저희 어른들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갔던 아이들도 방학을 맞춰서 같이 스토리텔링 수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을에 대한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저는 스토리텔링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남기기 수업을 했을 때 도자기 수업을 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마을 어른들이 인터뷰를 시켰고, 인터뷰했던 그림을 그렸고, 또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도자기로 토를 만들었고, 그 토를 또 전달했고, 이제 이런 상황들 어떤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좀 세대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 스쿨버스 세대라 어른들 몰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결짓는 프로그램을 마을 학교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하되 이렇게 엮어가는 역할들을 좀 그 의도적으로 더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보니까 교육하고 문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정서만돼도요 장착하더라고요. 이게 젊은이들 왜 떠나는가라고 했을 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까 항상 고민을 했었고, 그 부분이 되니까 살 것 같더라. 이제 특히 그 젊은이들 그냥 먹고만 돈 벌고 먹고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공예 활동이든 평생교육은 똑똑 두드려가지고 그 사업도 저희가 받아갖고 와가지고 공예 활동을 했더니 고민이 다 똑같더라. 그러면 똑같았던 그 고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봤었고, 근데 청년들도 모았더니 그 아이들의 고민이 똑같더라. 그 대신에 애들한테 심어주는 건 밖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꿈을 향해 도전해. 근데 너희들한테는 올 수 있는 고향이 있어. 이 부분을 굉장히 저희가 하고, 고향에 다시 왔을 때 우리처럼 그렇게 서럽게 하지 않을게. 우리가 이 발판이 돼서 너희가 왔을 때 품을게라는 그런 확신을 줬더니 아이들이 그랬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공부 진짜 잘할 거고 언제든 올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는 이곳이 있다라는 게 좀 힘내서 살겠다라는 게, 지금 고향이 없는 애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근데 시골에 고향이 있다는 건 재산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같이 했더니 아이들이 되게 힘을 냈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으면서도 어떤 이런 활동이 있어 하면 밴드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언제든 올 수 있도록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 여행 갯돈도 모으거든요. 그래서 그런 갯돈을 모아서 이번에 울릉도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연계하는 역할을 그래도 청장년인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작은 꿈이 굉장히 이상이지만 작은 그 실천 하나하나로 그거를 차곡차곡 지금 저희가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동체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공동체 구성원이긴 하지만 우리 공모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좀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들이 서로 공감을 좀 서로 하는 이런 부분이었고, 저희가 이제 뭐 배우는 이런 부분보다는 서로 공감하는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좀 못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군 우리 센터나 우리 도센터에 제안들을 좀 해주시고, 그런 제안들이 온다면 저희가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또 그 여러분들 이야기와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새로운 전문가들 좀 저희가 요청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